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 주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있다 보니까요. 그 변화에 맞춰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그리 매도가 나오는 구간에서도 조정은 기회일까? 기회였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주임님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용민 주임님, 저희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나오고 있는 코스닥의 힘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주도로, 소부장 주도로 지금 코스닥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지,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오전에 나왔던 조정이 1차적인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템포 놓쳤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오전에 나왔던 조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CPI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조정받게 되면서 같이 좀 동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물론 오후 들어선 되게 상승폭을 다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미국장과 국내장을 같이 놓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CPI가 이제 계속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왔을 때도 사실 국내 시장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디커플링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장이 CPI 때문에 조정받을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매수의 기회로 좀 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보유를 못하고 계신 분은 지금 이 오후장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꾸리셔야 될까요? 일단 뭐 오후장이랑 앞으로 지금 한 2월에서 3월까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비슷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좀 온디바이스 AI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강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온디바이스 AI보다는 좀 HBM이라든지 XCL 쪽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로 만약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HBM이랑 XCL 쪽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특히 작년 연말부터 온디바이스가 좀 시장에 계속 핫했었지만은 연초부터 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투자를 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때 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코로나 때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투자 촉발이 좀 사실 메모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수요단을 올려주면서 가격 반등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전 작년 저희 5, 6월 달 정도였죠. 그때 네. 있었던 HBM 주들을 다시 한 번 더 꺼내 보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뭐 SCL이라는 그런 테마도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까지 좀 넓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부분이요. 사실 HBM이라는 키워드가 워낙 핫했고 길게 시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보유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온디바이스가 너무 길게 갈 때 내 종목 어떡하지? 라고 지금까지 그냥 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더욱더 늘리는 전략을 취하셔야 될까요? 워낙 장기간 소외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HBM을 이전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포지셔닝으로 전략을 취하실까요? 종목마다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HBM 장비주들 중에서는 이제 슬슬 고점에 다 달하는 네. 종목, 뭐 STI나 그런 종목들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프로텍 같은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아직도 좀 눌려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좀
일부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종목은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임님께서는 이 반도체 내에서는 그 섹터의 힘을 보시고 그 안에서의 키 맞추기,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시해서 보시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장의 시선 정리를 좀 큰 틀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오늘 충격파는 오후에 크지 않다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준비를 해도 되는 구간일지 일단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조정 흐름들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강하게 확대가 됐었던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부분도 이제 한 2,700억 원 수준을 마무리로 지으면서 좀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선물의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2,600억 원, 2,700억 원까지 거의 갔다가 지금 이제 1,200억 원대로 떨어진 다시 올라온 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의 수급들도 좀 다시 일부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좀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전장 대비했을 때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일단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반도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미국장에서의 이런 종목군들과 채널링이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일단 묵직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까지 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 당분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질주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라온 것은 맞지만 그냥 산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부분의 IT 산업 리포트 읽어보시면 AI에 대한 이런 29년 정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거의 한 40% 정도, 뭐 많게 보는데 45%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애플이 AI 또 탑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갤럭시가 지금 AI를 탑재를 하면서 갤럭시 S24 울트라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요단이 좀 끌어올라온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 AI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기타 탑재되어 있는 이런 제품의 성능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안에 들어가는 부품단에서도 좀 성능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뭐 그 안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 그런 쪽에서의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상방은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시점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지금은 맞을까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저전력 반도체 쪽에서 제조 반도체가 핫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엔 이제 애플에서도 AI 폰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고 오늘 뭐 전반적인 온디바이스 AI 쪽도 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전반적으로 이 라인업들이 확대가 되면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품에 대한 확대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쪽을 초점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NPU가 될 수도 있고요. 온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온센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의 대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산업 전반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반도체 쪽에서 뭐 일부 차익도 나오는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AI 소프트웨어 쪽 오늘 굉장히 강했죠.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절반 정도는 전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엔 AI가 성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뭔가
우리가 지금 기기가 없고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 나갔을 때 가장 크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단연 로봇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물론 이제 삼성에서의 뭐 조기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오늘 이제 기타 안 움직이던 AI 소프트웨어까지 움직인 걸 본다라고 한다면 AI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었던 게 다시 한번 뭐 로봇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21일 엔비디아 실적 시점까지는 산업을 보고 긍정적으로 투자 관점 유지해도 된다로 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힘을 느낄 수 있는 하루, 그 변화 요인과 어떠한 요인들 볼 수 있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로봇 이야기 살짝 나왔죠. AI 키워드와 또 연결고리 강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관심도 높습니다. 바로 이어서 로봇 이야기 해볼 거고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봇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로봇 키워드를 어제 오후부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딱 이 시간부터 급등 랠리가 펼쳐졌는데 연속성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는 에브리봇이 그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에브리봇이 사실은 꺾이고 있어서 그 흐름으로 본다면 물음표인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중심으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중심으로 로봇을 지금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에브리봇은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회사 뭐 로봇 청소기로 과연 뭐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뭐 로봇주들 중에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 관련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종목이 단기간에 벌써 4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5일선에서 엄청나게 떠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전거래일에 투자하신 분들 제외하면은 뭐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단기적인 뭐 차익 실현들 그리고 투자 경고에 따른 일부 차익 무례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뭐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IR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로봇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시장에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그 기사 매체에서 삼성이 조기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좀 빠졌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그렇게 조단위의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로봇 쪽을 투자를 할 때는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 뭐 인수 이런 쪽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일단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작년 11월에 통과된 다음부터 지금 이제 로보티즈나 이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2월 달부터 보행인에 대한 지위를 좀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배달 같은 경우 1.8km 정도 2km 안에서 거의 어느 정도 좀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배달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월달 이후부터는 좀 가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 로봇주들을 투자할 때는 여전히 대기업 투자 위주로 일단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쪽이 과연 실생활에서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나는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또 편안한 방법이 있죠. 로봇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단연 수혜를 받는 게 바로 감속기죠. 그래서 감속기 기업들 뭐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좀 나쁘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좀 로봇주들 투자를 좀 설정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 흐름들 따라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할 시기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김용민 주인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일정 중에 하나가 3시 반에 예정된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그리고 IR이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워낙 바닥권까지 내려온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이들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포인트 보실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은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
합니다만 5월 MSCI 이야기까지 그 수급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멘텀 가지고도 투자 메리트 지금 있는 구간일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모멘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MSCI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도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엔캠이라든지 그런 HBSB라든지 그런 종목들까지도 지금 MSCI 관련으로 해서 2, 3일 전부터 좀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당연히 수급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AI와 관련한 이제 디바이스에 AI도 적용이 되는 확대처로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반등이 좀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로봇주 관련해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단기적인 좀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아직은 좀 그렇게 부담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주 전반에 자금이 쏠릴 만큼의 그 관심과 여력은 시작이 충분히 된 상태라는 진단이실까요? 일단은 그 바닥에 대한 확인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뭐 삼성의 로봇 사업 가속화라든지 아니면 AI 관련 이제 그 협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좀 모멘텀이 생겨났다라고 보신다면은 사실 지금 이슈에 대해서 좀 길게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넘어가서 조금 더 자리를 보면서 투자 메리트 가질 수 있는 키워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엔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올 들어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는 웹툰까지 이른바 놀자주 좀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등의 서막이 올린 것인지 엔터와 게임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고요. 웹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따로 떼어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님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놀자주를 좀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오늘 자리에서 양봉의 길이를 좀 오후 들어서 늘리고 있는 쪽이 이쪽에서 많이 보여서요.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아 보이는 쪽이 이 중에서 주임님 보이실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는 웹툰, 엔터, 그리고 게임 이렇게 순서대로 선호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네. 뭔가 이 가격적인 메리트라기보다는 모멘텀이 풍성한 쪽, 그래도 가던 쪽에서 조정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웹툰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정의 기회다. 일단은 웹툰이랑 전반적으로 세계에 대한 업종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다 아직 좀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저희 연말 하반기까지 좀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불투명하게 보이고요. 회복에 대한 시기도 조금 더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사실 웹툰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사실 웹툰이 최근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웹툰 산업에 대한 그런 육성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물론 웹툰에 대한 뭐 불법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 불법 복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언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뿐만 아니라 개개별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그 DNC 미디어 쪽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해서 이제 IP 확장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앞서서 지속적으로 보셨겠지만 최근 보는 드라마들은 대부분 웹툰 IP라는 점에서 웹툰에 대한 IP 확장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화 측면에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엔터에 대한 이야기는 하창하 본부장님과 조금 더 끌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움직여서 저희가 키워드로 꼽아봤어요. 사실 뭐 개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실적이 좋은 게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가격 메리트가 좋은 엔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 이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지가 일단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산업군들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엔터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빌보드 200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타디움이나 돔급, 이거는 조금 콘서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이제 라인업이 많이 높아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스튜디오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고객 관람객 수도 많고 이게 굉장히 핫해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기보다는 앨범에 대한 초도 이런 판매량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역대급으로 앨범 판매량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다시 컴백을 한 이런 걸그룹들이라든지 일부 아티스트들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죠. 그런 판매량들이 좀 상당히 부진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모든 앨범이 나올 때마다 엄청 핫하게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노래 호불호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평가가 굉장히 좀 상당히 너무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엔터주를 좀 보실 때 콘서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크래프톤과 넷마블의 이런 주가 흐름들과 기존의 정통 MMORPG를 한다거나 이제 기존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 오늘 리포트도 나왔지만 실적도 잘 나왔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고 넷마블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실적에 대한 좀 일부 부담감도 있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도 일부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콘솔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까지 사실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게임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개별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신작이 있는 회사들은 단연 주가의 움직임이 산업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상당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시장 접근법에서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본부장님. 저희 사실 뭐 게임주도 저PBR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저PBR이라는 키워드고 대형주의 쏠림이 강화된 게 지금 이달의 큰 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수급 쏠림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 중소형주,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의 기회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쪽에 대한 메리트가 전반적으로 그냥 낮아져 버린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기업들까지 이제 저PBR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합류 얘기를 안 했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가시화를 좀 일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훈풍이 뭐 단연 코스피 쪽이 덩치도 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산업적으로 좀 큰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아예 소외가 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아까 좀 시황 읊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거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PBR이 0.95배에서 0.96배 수준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상단 밴드에 있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주가적인 리레이팅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미 이제 하락분들을 다 메워놓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락폭에 이제야 오늘 상승에서 한 3분의 2 정도 겨우겨우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정책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방룸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장중 낙폭이 4%, 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1%대 초반이 빠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중심으로 코스닥의 지수가 굉장히 좀 크게 변동성이 생겼는데 그러한 기조가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2차전지가 뭐 물론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전 상장이라든지 좀 상위 기업들이 빠지면서 불안했었던 요소들이 좀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지난주나 지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해 봤고요.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키워드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오늘은 전해액 쪽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쪽이 모멘텀이 될까? 이쪽이 2차전지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키가 될까 궁금해서요.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김용민 주인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중심으로 보면은 분위기 전환점이 될까요? 오늘 장 초반처럼 두 자릿대 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4%대 의미 있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해질이라는
키워드가 2차 전지에 어떤 흐름을 만들게 될까요? 오늘 흐름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원하는 제가 답변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2차 전지는 특히 지금 보시면은 뭐 엔캠 쪽으로만 보면 상당히 좀 2차 전지 괜찮다라고 판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뭐 게임주랑도 상황이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최근 뭐 배터리 3사 요렇게만 국한적으로 대형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전체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또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뭐 배터리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는 특히 최근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지난주 말에 제가 확인했을 때도 지금 바이든을 훨씬 더 추월하는 상태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게 됨으로써 사실 그게 수혜가 될지 악재가 될지 사실 그거는 당선 여부 놓고 봐야겠지만은 결국은 일단 그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가 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MSCI 편입 이슈에 대해서는 앞서도 드렸지만은 이 MSCI 편입 이슈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지금 이번 주 초부터는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수급 이슈로 오늘 움직이는 종목, 그러니까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는 2차 전지, 아직까지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주시기에는 아직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나오면 저희랑 공유를 해주세요. 1위 빠르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PBR 키워드를 좀 열어볼까 하는데요. 관련된 코멘트, 저희 본부장님 코멘트 일단 들어본 것 같아서 주임님의 의견 짧게 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흐름 자체는 이어진다고 보시는지 짧게만 듣고 싶습니다. 오후 들어서 금융주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는 듯 해서요. 분위기 자체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아직까지 투자 매력에 대해서는 오케이 사인 주실지 여기에 대해서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흐름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근데 이 흐름이 이제는 좀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계속적으로 아마 실행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중에서는 사실 물론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내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그 종목 내에서도 부품주 내에서도 좀 그 종목마다 투자 가능 여력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자가 딱 언제다라고 정해지지 않은 시점인데 기대감이 남아있을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계속해서 그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그리고 수급 추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 가도록 하죠. 본부장님, 저희가 그냥 저PBR 주가면 심심하니까 네. 따끈따끈한 저희가 준비된 뉴스는 아니지만 하나만 질문을 좀 드려도 네. 저희가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방산주가 좀 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행정관 이메일까지 북에 해킹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RG 넥스원이 지금 막 보야이가 걸리고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의 수급과 뭐 환율 시장까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 방산주가 좀 움직임을 나오고 있어서요. 항상 오후장에 이렇게 반응이 나올 때는 그 다음 날까지 투자 아이디어로 좀 활용이 되고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오후장에 나오는 반응 좀 활용법 공유해 주실까요? 일단은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아마 LIG 넥스원이 네. 보이실 겁니다. 근데 LIG 넥스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사우디 쪽에서의 이제 4조 이상의 수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아시겠지만 폴란드발 수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폴란드발 수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었던 종목인데 이제 사우디 쪽에서 일단 4조의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6조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좀 준비한 것 같은데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작년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19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조 정도의 수주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4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6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수주 잔고만 해도 거의 30조인데 해당 종목의 시총이 2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 방산주가 2월 달엔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임시국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수출입은행에서 지금 계류 중인 3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 아시겠지만 폴란드 1차 수주할 때 자기 자본의 40%를 시행령상 할 수 있기 때문에 7조 한 3천억 정도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6조가 나갔기 때문에 1조 3천억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30조에서 50조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일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LIG 넥스원은 그런 이제 수주 부분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제 좀 본업적인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연관돼서 방산주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부장님이시네요.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간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픽이 있으셔서요.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유로메카를 좀 들고 왔는데 제가 뭐 여러 번 좀 들고 왔었던 네. 종목이고 좀 수익이 잘 났었던 종목인데 일단 삼성 AI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제 치킨 튀기는 로봇팔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런 의료 쪽으로 MOU 맺은 부분도 있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용접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 쪽에서도 굉장히 좀 수주가 뭐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뭐 하나오션, 뭐 카타르 수주 이런 이벤트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씩만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 이제 용접용 로봇이 연당 1200개 이상씩은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이제 활용도가 높은 로봇들을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용접 로봇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산업 성장과 좀 맞물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들고 왔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37,800원 라인에서 4만 라인까지 조금 더 눌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47,000원을 보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47,000원에서 5만원 라인대에서 계속 눌리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3,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 김용빈 주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